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와 명사초청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정당의 정책과 또 추진 의지, 슬로건 등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국민으로 우뚝 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보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재현 상임대표를 만나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후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또 정치 철학, 또 우리 진보당이 추구하고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정, 또 당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시간을 갖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준비된 질문들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 강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어제 네. 소식을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씨가 아무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 시간 없이 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어떤 심정이실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부여잡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하지 않은 그의 입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주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복잡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광주는 우리 사회와 역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광주 시민들의 일상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겠지만 그 무게를 덜어내기 위한 어떤 고개를 넘기 전에는 자유로워지실 수 없다라는 것을 어제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좀 상기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정치적 계기, 선거라고 하는 계기 때마다 광주 시민들께서는 보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나 정치를 바라보실 수 없는 역사적 책무를 가진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또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후보님 먼저 소개와 함께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 소감,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만 40세 이상 대선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만 40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만 41세를 앞두고 있는 아마 최연소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진보당의 이름을 걸고 출마하는 첫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지금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를 이제 넘어설 때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말씀, 또한 거의 비호감을 겨루는 선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 현실을 놓고 가장 젊은 후보, 또 창당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포부 있게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시하는 후보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공간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 참 재미없고 결국 또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누가 덜 비호감인지를 겨루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들로만 이 대선 공간이 장식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존재감을 높이고 더 많은 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또 책임감과 함께 또 자부심, 또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의 또 선호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소감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당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에 또 말씀을 또 하실 때, 또 우리 강주의 식당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진보당의 역사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흘러와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진보당의 이 전신의 당의 또 역사와 지금 현재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은 똑같죠?
많은 분들께서 진보 정당 하면 가장 좀 오래된 역사로 떠올리시는 것이 민주노동당일 겁니다. 그럽니다. 예. 저도 20년 전 민주노동당으로 진보 정치의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 33살 때였습니다. 2012년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또 지냈던 바가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7년 전에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하고 저도 그때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많은 국민들 앞에 저의 목소리 또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4년 전 진보당이라는 그때 당시는 민중당이었죠. 민중당의 창당으로 이제는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과감하게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더 이상 흔들리거나 탄압받거나 그 상황에서 쓰러지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집권까지 향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민중당이 만들어져서 왔고 지난해 제가 당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지금 진보당은 당원이 8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득권 거대 정당들과 다르게 저희는 당비를 월 1만 원씩 내는 그런 정당이고 그 월 1만 원의 당비를 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60% 이상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늘 정치에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이 정치 공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보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길을 일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노동당 또 민중당 또 그리고 지금 대표로 취임해서 진보정당의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밥에 그 나물 지긋지긋한 이 거대 양당 제도를 정말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목소리 또 여러 울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후보님이 꿈꾸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 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나아갔고 우리 진보당이 같이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치 개혁에 대한 또 소신, 의지 강하시죠? 일단 많은 분들께서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선거 때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마음 놓고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당 구조가 너무나 심각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상당히 마음이 가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더라도 그를 지지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봐 국회의원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근데 그 구조가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했었던 지난 총선. 하지만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기괴한 결과물이 나오면서 다시금 양당 제도, 양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양당 체제는 완벽하게 기득권 체제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화두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거대 양당 정치인들의 태도와 관점과 정책 노선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새로 발표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고 더 악화됐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정치개혁의 과제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압도적 다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이 정치의 공간에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거악은 기득권 양당 체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은 소수정당이라고 명명되고 있으나 진보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 목소리에 더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예. 이번 대선에서 제가 또 많은 분들의 눈과 귀를 잡아끌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도 말씀드립니다. 네, 거의 오늘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에 거의 혁명의 그 의지를 사실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정당들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진보당의 혁명적인 그 가치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또 침투가 되어야 그 마음을 또 움직일 수가 있고 같이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인내가 많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 전혀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한 상식적인 일인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가 민주화된 국가가 그렇게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후진적인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일을 하고 싶다. 또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야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고 싶은 정치 혁명은 그 다음 스텝으로 그렇죠. 가능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그런 정치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와 사회와 복지와 노동의 현장들의 목소리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개혁들 중에 정치 개혁이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모든 여야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의 사실 염원일 겁니다. 네. 이건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3번 문제가 마치 잘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 이 불평등한 구조,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실 직업 정치인들,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연임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정년까지 또 정년의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뭐 6선, 7선까지 하는 그런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산업화와 함께 정말 정치적인 것은 어떤 호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구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의 모습인가 싶어요. 그래, 이를 퇴치하기 위한 또 이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 진보당의 또 후보님만의 보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이번에 거대 양당의 경우도 그 많은 경선 후보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선택된 두 후보가 한 번도 국회의원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이 됐단 말이죠. 예, 영선. 그렇죠. 영선이라고 예,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앞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당선 상황도 영선 당대표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의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런 민심을 받아안는 정치적 제도적 변화 중에 지방의원의 경우 3선 이상 연임 불가능하잖아요. 네. 3선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7선, 8선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더 훌륭한 더 새로운 정치인이 탄생하기를 염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정말 많습니다. 예, 그것이 끼어들 공간조차 없는 것은 기득권 정치의 아주 강력한 카르텔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충분히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국회 특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권들 중에서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국회의원의 임금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 평균임금에 연동해서 국회의원의 세비도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낮추시려면 어느 정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의 3배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것도 재밌는 뉴스였습니다만 홍준표 전 후보께서 요즘 청년들과 열심히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이
전두환 빈소 조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청년들이 절대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처럼 18세 이상 투표권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의 의회 진출도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확대도 필요하다. 만 40세가 되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만 25세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없고, 만 18세, 19세가 되지 않으면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이게 너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폐지하는 것이 맞고 투표권도 16세까지로 하향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구조적인 모순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진보당 강주 위원장님하고 이야기인데 우리 식구 중에 제 식구 중에 한 분도 이번에 꼭 진보정당을 투표를 하겠다라고 그냥 강제적이 아니라 본인 의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공약들 또 정책들 또 서민과 또 청년과 또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홍보 좀 해주시죠. 네, 너무 많은 정책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일단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논쟁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정책은 주사일제입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보정당이 얘기했었던 정책들 중에 그리고 끝내 그것이 관철돼서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 중에 현실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얘기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거리마다 가판을 펼쳐놓고 서명 받을 때 야, 너네 그럴 거면 그냥 북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집도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지 않고 좀 도시락 반찬이 소홀하다고 위축되어 있는 아이도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영역인 건데 그걸 기득권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정당의 그런 목소리가 현실을 모르는 대단히 순진하고 또는 과격한 주장 정도로 얘기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의미에서 주사일제가 우리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또 과로의 위험에 빠져 있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공감이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자들은 몸뚱이가 다 망가져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저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회사에 충성을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원적인 질문을 이제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노동자가 일터에서도 주인이 되고 또 내 삶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주인된 중심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헌법 제1조에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 공화국을 명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동이 중심이 되어서 주사일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전 그것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의 생산성은 충분히 그것을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국민들에게 확 다가올 수 있는 지금 노동자, 우리가 이제 노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있는 삶을 꿈고 무엇보다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몸이 정말 이 몸이 망가져 쓰러질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어떻게 본다면 꿈보다는 현실에 지금 우리가 치중하는 그런 노동자의 현실인데, 노동자의 삶과 노동자의 그 꿈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그날이 한번 우리 진보당이 꿈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홍보 중에 지금 가장 좋은 주 4일제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이게 이제 당선된 것을 우리 그 당사에서 이렇게 선거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당사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다시 한번 듭니다. 정말 이 좋은 정책, 그리고 이 정당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언론과 방송에서 여야만 정말 여당과 제1야당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렇게 좋은 후보들의 또 정책을 들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을 다시 한번 다른 기타 언론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제가 대신해서 호소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현 상임대표께서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 지지자들과 또 방송의 청취자들과 또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 출사표를 카메라 정면을 보시고 한 말씀 간곡하게 해주시면 감사의 청취자분들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나에게 좀 익숙한 메이커를 가장 먼저 보셨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불량품을 만났을 때 이게 반품도 안 되고 AS도 안 되고 이럴 때 너무나 속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음에는 그 물건 안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수없이 많은 불량 정치인, 불량 대통령을 만나서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감옥에 가는 상황들을 눈으로 버젓이 봤는데도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이 메이커에 손을 댈 수밖에 없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그 잘못된 물건을 만들고 반품조차 안 되는 그 회사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 세력에게는 불매운동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더 질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가성비 좋게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커나갈 수 있게 하려면 좀 낯설지만 신상을 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진보정당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은 준비된 정책과 내용들을 이번 대선 공간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테고, 그것을 국민들께 선택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한 길을 오롯이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82,000의 당원들의 한 70%가량이 노동자분들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 쓰러지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과 이 세상과 나아가서 정치에서도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데서 이번 대선과 또 연이어 있는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화를 바라신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기분 좋은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차악이 아니라 가장 마음에 가는 후보와 정당, 진보당과 김재현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구구절절히 국민들의 가슴에, 또 청취자분들께 정말 희망과 또 진보의 또 정치에 대한 대왕과 비전제시를 또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 대표와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주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내일 지금 강주 일정을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 저희 오후에 지금 CNN 20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약 지금 한 15분 20분 동안 지금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첫 들어가기 전에 강주에 대해서, 또 강주의 아픔, 또 강주의 또 역사, 또 강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또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진보 정당의 가치들, 그리고 노동자 서민, 그리고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 나갔다라는 신상 또 비교까지
아주 쉽게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 또 다른 당들과 또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의 체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현 후보가 아주 젊습니다. 그리고 또 나약한 것이 아니라 여성은 또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치들이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져서 좋은 정책들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만나고 또 그러한 변화가 또 쇄신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진보정당의 가치들이 나날이 국민과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도 제작의 김주석, 함께한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